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And liftoff of the Cassini spacecraft on a billion-mile trek to Saturn. Zero and liftoff of Messenger on NASA's mission to Mercury. 지난 60년간 우주 탐사선들은 태양계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We're pushing, back the unexplored regions. So we're now exploring places that have never been seen before, new types of worlds, and it really changes our perception of our place in our solar system and our place in the universe. 탐사선들이 보내온 행성과 위성의 이미지들은 인류가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지구 밖 세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 중 지극히 평범한 은하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평범한 은하의 한 변두리에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을 연구하는 행성과학자 심채경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우리 태양계는 아주 작은 곳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넓고 큰 곳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천문 단위 1AU라고 부르는데 목성은 대략 5AU, 토성은 10AU, 명왕성은 40AU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태양풍의 영향이 미치는 곳까지를 우리는 태양계라 부르는데 그 거리는 130에서 160AU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으니 태양계는 정말 광대한 곳입니다. 60여 년 전 인류는 드디어 지구를 떠나 이 광대한 우주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서 시작됐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자 미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8년) 미국은 항공우주국 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달에는 소련보다 먼저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1968년 아폴로 8호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벗어난 유인 우주선이 됐습니다. I can see the entire Earth now out of the center window. I can see Florida, Cuba, Central America. 3일 만에 달 궤도에 도착해 인류 최초로 달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죠. Oh my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is that pretty? Okay, all flight controllers, go for landing. Retro. Go. Fido. Go. Guidance. Go. Control. Go. Telcom. Go. GNC. Go. Ecom. Surgeon. Go. Capcom, we're go for landing. 5 feet. 케네디의 연설 8년 뒤인 1969년, 나사는 드디어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킵니다. Contact light.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인류가 지구 밖 우주의 천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Underneath it says, "Dear men from the planet Earth, first set foot upon the moon, July 1969, AD." 인류는 모두 6차례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달에서의 체류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탐사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탐사 덕분에 달과 지구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한층 깊어질 수 있었죠. 달 유인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로 막을 내렸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탐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Mankind complete its first evolutionary steps into the universe, leaving the planet Earth and going forward into the universe. 인간의 달 방문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보다 먼 행성들에 대한 무인 탐사는 오히려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무인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77년 우주로 쏘아보내진 나사의 보이저 1, 2호였습니다. 목성과 토성, 수많은 위성들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수십 년간 광대한 우주 공간을 날아간 보이저는 방문하는 곳마다 신비한 우주의 모습들을 보내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처음 보는 모습들이었죠. Voyager was the first autonomous spacecraft. It flew itself. We would load programs into the computers. There were 3 computers to run the spacecraft. And we would enter into those small computers, which had your cell phone has 240,000 times more memory than Voyager. But even so, we had enough memory. We could store what observations we wanted to make during the encounters. So we spent a lot of time before each encounter deciding exactly what to look at, when to look, and how often to look. 보이저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에 도착한 것은 지구를 떠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목성뿐만 아니라 5개의 주요 위성을 탐사해 18,000장에 달하는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죠. 보이저는 목성도 토성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고리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3세기째 지속되고 있는 지구 3배 크기 폭풍의 장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관측은 위성 2호에서 있었습니다. 아황산 가스를 우주 공간까지 직접 분출하는 거대한 화산 활동을 목격한 것이죠. 그때까지 지구 밖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활화산이었습니다. 그 후 2호에서는 수백 개의 화산이 발견돼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인 보이저 1호는 1980년 11월 토성에 접근했습니다. 토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탐사한 첫 번째 우주선이 된 것이죠. 위성 타이탄에는
6,400km까지 접근해 짙은 대기 속에 유기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밝혀냈죠. 천왕성을 처음으로 방문한 우주선도 보이저였습니다. 보이저는 천왕성에서 얼음 암석과 먼지 덩어리로 이루어진 2개의 새로운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도는 10개의 위성도 새롭게 발견했죠.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지름 470km의 작은 위성 미란다에도 근접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친 천체라는 미란다의 유일한 클로즈업 사진입니다. 보이저 행성 탐사의 마지막 목적지 해왕성. 발사 12년 만에 도착한 이곳에서도 보이저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4개의 고리와 6개의 위성, 지구 크기의 커다란 허리케인을 찾아냈죠.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위성 트리톤을 마지막으로 보이저는 태양계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보이저는 원래 기획된 시간에서 1초, 기획된 경로에서는 불과 35km 벗어나 있었습니다. 해왕성을 벗어난 보이저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 지구는 작고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Voyager really changed our view of planets, changed our view of the solar system. Time after time, our terracentric view of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was dramatically changed by what Voyager revealed about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bodies in the solar system. Because we were seeing things we hadn't really anticipated would be there. 보이저 이후에도 목성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목성에 도착한 주노가 임무를 수행 중이죠. 또 하나의 태양이 될 수도 있었던 거대한 기체 행성 목성은 50km의 구름층으로 덮여 있어 그 내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Jupiter holds unique clues as to the birth of the solar system and how the planets were made because it was the first to be formed after the sun. Because Jupiter is almost all hydrogen and helium, like the sun, it had to form before that hydrogen and helium went away. And it's so massive that if it formed after the other planets, it almost certainly would have disrupted their orbits. 주노는 53일에 한 번씩 극지방 궤도를 돌며 낮은 고도에서 목성의 대기층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노가 임무를 마칠 예정인 2021년에는 목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목성의 위성들에 대한 탐사도 계속됩니다. 유럽 우주국은 태양계 위성 중 가장 큰 가니메데의 궤도 탐사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나사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유로파 탐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 모양의 표면 균열이 특징인 유로파는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얼음층 밑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Europa is a big target for future exploration, and it's because scientists believe there's a liquid water ocean underneath the ice crust, and so that holds the potential for habitability or life, and certainly has the conditions that are maybe similar to what we see here, even though it's really far away and very cold.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요? 다른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주 탐사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후보지로 화성을 비롯해 목성과 토성의 몇몇 위성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천체들의 탐사선을 보내서 온도, 표면과 대기의 구성 성분,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유기물질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아주 작은 천체인 소행성이나 해성 탐사에도 열중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미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지구에는 없는 희귀 자원을 찾는 목적도 있는데요. 우주 저 멀리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1km 정도 크기의 소행성까지 인류의 우주 탐사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붉은색 행성입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5,4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죠. 화성을 무대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도 많아서 친숙한 느낌을 주는 행성입니다. 화성은 여러 가지로 지구와 닮아 있습니다. 하루는 지구와 비슷한 약 24시간 30분, 엷은 대기도 존재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도 있습니다. 화성에 봄이 오면 극지역의 모래 언덕에선 겨울에 표면을 덮었던 드라이 아이스 형태의 얼음이 녹으면서 신비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오래전에는 지구 못지않게 활발한 지각 활동이 있었습니다. 화성은 인류가 가장 많은 탐사 장비를 보낸 행성입니다. 많은 표면 탐사 로봇과 궤도 탐사선이 화성의 지형도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We'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exploration of Mars, first because it's one of our closest neighbors, but also because we see these features on the surface that show there used to be liquid water on Mars. 2014년부터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은 40억 년 전 화성에는 대기와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앗아간 것은 태양풍이었습니다. And with MAVEN, we're finding that a majority of the atmosphere of Mars has been lost to space over time. So that's the biggest thing that we found so far with MAVEN. So throughout the history of Mars, it used to be a warm and wet climate, and it's now cold and dry. And because of that, the water can either go down into the surface of Mars, or it can be lost out to space. Life is a process that, you have to have the soup of life, and then you have to spend some time for those soup of life to develop into life. And our planet had a long time of stability for that to develop. In the case of Mars, maybe that process happens 4 billion years ago, and then some of that life maybe went to under the terrain, under the surface, and remained there for billions of years. So we're looking for very simple microbial life that may have been created or began billion years ago, and now has remained under the surface. Finding a body of water makes that possibility even more real right now. 신비하고 아름다운 고리를 지닌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2004년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 탐사선은 13년간 토성과 그 위성들을 탐사했습니다. 수조 개의 작은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토성의 고리는 시속 약 7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토성 궤도를 돕니다. 토성은 최소 62개의 얼음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취는 타이탄 표면에서 거대한 메탄 호수와 강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구를 제외하고 많은 양의 액체가 표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죠. 타이탄에는 메탄 구름이 비를 내린다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내린 비가 호수를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하는 순환 구조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타이탄 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럽 우주국의 타이탄 착륙선 하위 헌스였습니다. 2005년 1월 카시니에서 분리된 하위 헌스는 타이탄 표면에 무사히 착륙해 귀중한 정보를 카시니로 보내왔습니다. 타이탄에 유기물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했죠.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초기 지구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엔켈라두스는 지름 500km 정도로 작고 얼음으로 덮인 토성의 위성입니다. 카시니는 2005년 엔켈라두스의 남극 지방에서 물과 얼음 덩어리들이 우주공간까지 분출되는 놀라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지표면의 갈라진 틈으로 거대한 간헐천들이 유기물질이 담긴 지하의 물과 얼음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높이로 쏘아 올리는 거죠.
주변보다 훨씬 뜨거운 엔켈라두스 남극의 가늘천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커튼 모양을 이루며 수증기를 분출합니다. 그 지하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Searching for life on a different planet is very complicated, but we have some basic rules. Of course, you can go and have a microscope, and if you see life, it's amazing. But there are also ways you can search for life, is looking for the produce of life. Life produces a lot of chemical ingredients or markers, we call them biomarkers, that we can search. In our own planet, 90% or the majority of the methane we see in our own planet is produced by life. So we look for those chemical tracers. 13년간 토성과 위성들을 탐사한 카시니는 2017년 4월 마지막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토성의 고리 사이를 22번 비행하는 정밀 탐사를 시작한 것이죠. 고리의 기원을 밝히고 토성 내부의 모습을 알아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접근하는 위성의 중력으로 춤을 추는 고리의 입자들을 목격했고, 토성 고리 사이에 숨어있는 비행 접시 모양의 작은 위성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성에서 본 지구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연료를 모두 소진한 카시니는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했습니다. 혹시라도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를 토성의 위성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시니의 위대한 최후였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달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발을 내디뎠던 달은 그 자체로도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달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달을 탐사선들의 정류장, 중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달의 환경을 보다 더 잘 알아야겠죠? 우리나라도 2020년 말 달 표면을 새로운 방법으로 관측하는 한국형 시험용 달 궤도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궤도선에 편광 카메라를 달아 관측해서 달 표면의 성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나사의 달 탐사는 가까운 장래 로봇이나 우주인을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사전 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탐사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최근 달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발견된 것은 미래 달 탐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이 발견된 곳은 달의 남극과 북극의 춥고 어두운 운석 충돌 크레이터 지역입니다. There'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eventually humans will return to the moon, but knowing that there's water or ice at the moon, and particularly at the poles of the moon, represents a great target for future exploration, because if there's water at the moon, if there's ice at the moon, that means we may not have to bring it with us when we go back to the lunar surface. And we may be able to use that water, whether it's for cooling equipment, for drinking, or for converting it into rocket fuel so we can use the moon as a staging platform to go deeper into the solar system. 내년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달이 다시 지구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태양 탐사에 도전합니다. 46억 년 전 생성된 태양은 우리 은하계 2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입니다. 지름은 약 140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109배나 되고 전체 태양계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열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태양계 끝까지 전달합니다. It's a mission of extremes. The spacecraft will plunge through the sun's atmosphere, called the corona, and fly closer to the sun's surface than any spacecraft in history. 파커 탐사선은 2018년 8월 지구를 떠나 11월 초 태양 궤도에 진입해
표면에서 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코로나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는 태양 표면보다 300배 이상 뜨거워 온도가 1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대기권입니다. 파커는 태양의 대기를 스치는 첫 번째 탐사선이 되겠죠. 파커는 탄소 화합물로 만든 내열판으로 보호받으며 코로나와 태양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2025년경 태양 속으로 산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은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지구 거리의 130배에 달하는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 태양계의 끝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마지막 천체들이 모여있는 곳,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명왕성이 대표적인 카이퍼 벨트 천체죠. Pluto is the gatekeeper for a whole new region of the solar system, what we call the third zone of the solar system, the Kuiper Belt. And it hasn't been since the early 1990s that we discovered a whole new region of the solar system that's filled with dwarf planets and smaller objects that form this donut-shaped region around the sun that we now call the Kuiper Belt. Pluto is the largest known member of the Kuiper Belt, and it's like the gatekeeper. 명왕성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30년입니다. 오랫동안 태양계 9번째 행성으로 불렸지만 작은 얼음 천체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년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태양과의 평균 거리는 약 59억 킬로미터로 태양빛이 도달하는 데에만 5시간 27분이 걸리니 정말 먼 곳입니다. 뉴 허라이즌스는 현재 카이퍼 벨트 내부 깊숙한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북쪽 끝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는 울티마 툴레로 2019년 1월 1일 울티마 툴레에 도착해 태양계 형성 초기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입니다. We think that they've been at their current orbits for almost the entire age of the solar system, 4.6 billion years, and as such, they haven't changed very much since the time of their formation. So by exploring the cold classical Kuiper Belt objects like Ultima Thule, the target of the New Horizons mission, we're actually getting a window to look back in time 4.6 billion years. 1977년 지구를 떠나 태양계의 주요 행성들을 탐사했던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도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이저는 인류 탐사선 최초로 태양풍이 미치는 끝자락인 태양 번개면을 지나갔고 지금은 대략 214억 킬로미터,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144배에 달하는 먼 곳에서 아직도 지구로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류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인간의 우주 탐사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주는 말 그대로 무한하게 넓습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인류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 탐사를 시작한 지 이제 60년. 우리는 아직 우주의 작은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인간은 우주의 모든 곳을 다 가볼 수도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존속하는 한 우주를 향한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Upon a star like dreamers do. Fate is kind. She brings